마조와 석공의 화살. 석공의 장선사는 본래 사냥을 업으로 살았고 사문을 싫어하였다. 석공 회장 스님은 본래 사냥꾼이었다. 산과 들을 누비며 사냥에 몰두하던 그에게 불문은 그저 지루한 속박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떼를 쫓아 필사적으로 달리던 그는 낯선 암자를 지나게 되었다. 헐떡이며 사냥감을 쫓는 그의 눈에 마조 스님의 암자가 들어왔고 그 앞에 앉아있는 마조 스님이 눈에 들어왔다. 스님, 방금 사슴떼가 지나간 걸 보셨습니까? 사냥꾼은 마조에게 물었다. 마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무엇하는 자인가? 사냥꾼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다. 저는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합니다. 마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활을 쏠 줄 아는가? 사냥꾼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쏠 줄 압니다. 제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지요. 그렇다면 화살 한 발로 몇 마리를 잡는가? 한 발로 한 마리를 잡습니다. 사냥꾼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마조의 다음 말이 그를 꿰뚫었다. 그대는 활을 쏠 줄 모르는구나. 사냥꾼의 이마에 주름이 졌다. 자신을 능가하는 사수는 없다고 자부하던 그였다. 그는 발끈했다. 스님께선 활을 쏠 줄 아십니까? 마조는 미소 지으며 응수했다. 쏠 줄 알지. 그럼 스님께서는 화살 한 발로 몇 마리나 잡으십니까? 사냥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조는 담담히 대답했다. 한 발로 한 떼를 다 잡는다네. 사냥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윽고 반문했다. 저놈들도 생명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떼나 잡겠습니까? 마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대가 그런 줄 안다면 왜 스스로를 쏘지 않느냐? 그의 말에 사냥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문이 막혔다. 스님, 저더러 제 자신을 쏘라 하신다면 어떻게 쏘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마조의 얼굴에 엄한 빛이 스쳤다. 마조가 소리쳤다. 이놈, 광겁의 무명 번뇌를 오늘 단박 쉬도록 하라. 그의 외침이 마치 천둥처럼 사냥꾼의 심장을 쳤다. 사냥꾼은 온몸이 떨렸다. 문득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활과 화살을 꺾어버렸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사냥꾼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 사냥꾼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속세를 벗어던지고 마조의 제자가 되어 석공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나의 설. 마조와 석공의 화살은 짧지만 기승, 전, 결이 뚜렷하여 탄탄한 구성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 사냥꾼이 마조를 만난다. 자신을 쏘라는 말을 듣고 활과 화살을 꺾어버린다. 사냥꾼이 출가하여 사문이 된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냥꾼이 사냥당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석공은 원래 사냥꾼이었습니다. 사슴을 쫓다가 마조를 만나게 되죠. 사슴 사냥꾼과 인간 사냥꾼의 조우입니다. 마조는 진짜 사냥꾼, 바로 사냥꾼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모든 것을 꿰뚫는 마조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아 죽어버렸고 사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살생을 일삼는 사냥꾼이 출가 수행자를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 사냥꾼이 사문이 되었으니 일대 존재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사냥꾼 악타이온의 이야기가 연상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냥꾼이 사냥당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에서 악타이온은 석공과 마찬가지로 사슴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르테미스 여신과 님프들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된 악타이온. 아르테미스는 분노에 찬 주문을 걸어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곧바로 그의 사냥개들은 자신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악타이온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보통 이 신화는 의도치 않은 실수나 우연한 사건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거나 자신의 욕망을 방치하면 결국 그 욕망에 삼켜지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오다노 브루노는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영웅적 열정에 관하여 에서 지오다노 브루노는 이 신화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악타이온의 사냥을 진리에 대한 탐구로 바라보는 것이죠. 브루노는 악타이온이 사슴으로 변하고 사냥개들에게 잡아먹히는 순간 그는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고 봅니다. 이제 그는 사슴의 눈으로 모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게 된 것이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냥감으로 전환되는 순간
악타이오는 모든 것과 일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쏘으면 일체를 꿰뚫게 된다는 마조와 석공의 화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진 사냥꾼의 후손들입니다. 이제는 활 대신 다른 수단으로 돈, 권력, 명예, 지식을 사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조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사슴 한 마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슴떼, 즉 일체의 존재를 꿰뚫는 것이 아닐까요? 이후 석공은 젠 마스터가 되어 화살 없는 활을 튕기며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쏘아보낸 화살 없는 화살이 지금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화살, 자기 자신을 관통하는 화살, 화살 없는 화살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제 동영상을 잘 보신 분은 누구나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공성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마조는 광겁의 번뇌를 모두 놓아버리라고 하죠. 광겁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래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번 동영상 남전의 병속의 새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부정은 절대긍정과 동시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절대부정이 광겁의 번뇌를 모두 놓아버리는 것이라면 거기서 드러나는 절대긍정인 제법실상은 공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불교도 불교이니까요. 절대부정 번뇌망상을 모두 놓아버림 열반, 절대긍정 제법실상 공성, 번뇌망상이 모두 제거되는 것이 열반이고 이 열반에 의해 드러나는 제법실상의 연기공성 가명중도라는 것이 제2의 붓다라고 불리는 나가르 준하에 의해 표명된 불교의 표준입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교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이것은 선불교뿐만 아니라 정토종이던 탄트라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성이란 게 무지무지 어려운 것이거든요. 체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공성에 관련된 어려운 논변들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공성에 다가가는 길은 없을까요? 공성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에 하나는 석공이 요구했던 허공을 잡는 것입니다. 석공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에피소드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 석공이 맞은 화살의 비밀을 폭로하는 에피소드가 허공을 잡아라는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용필의 노래 허공과 나훈아의 노래 공이 다른 노래이듯이 공성과 허공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허공을 체득하는 것이 공성을 이해하는 지름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봅시다. 석공이 당신 앞에 나타나서 허공을 잡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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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어록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미 석공이 제시한 답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탐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짜증을 내시는 분이 많던데 이게 제가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답을 아는데 너는 모르지. 한번 용서봐라.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친한 친구에게 매직아이 한번 봐보라고 매직아이 그림판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친구로서 호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기한 것을 구경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안 보인다고 짜증을 내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삼각형이 똥 떠오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삼각형을 누가 대신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떠오르는 삼각형을 스스로 보아야만 합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하에 도노한다. 깨달음은 지금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선불교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항상 지금이지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석공이란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더 쉬운 문제부터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자, 산이 허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허공이 산 속에 있습니까? 생각시간. 산이 허공 속에 있다고 대답하신 분은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 허공이 산 속에 있다고 대답하신 분은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는 두뇌의 소유자,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분은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 둘 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존경합니다. 당신은 탁월한 젠 마스터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련한 파스텔풍의 향수에 젖게 됩니다. 한참 예전에 수염이 거의 가슴 아래쪽까지 내려오던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결코 받아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지요.
저는 4가지 유형 중에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젠 마스터가 되기에는 10만 8천리 거리가 먼 놈이죠. 저는 그런 존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이야기 전달자일 따름이죠. 나름대로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용 쏘고 있는 저는 당당하게 산이 허공 속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지런하던 수염이 쫙 펼쳐질 정도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렇지. 이런 반응에 뭔가 잘못된 느낌, 뭔가 뒤통수가 퀭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다. 네가 꽃갱이를 들고 여기 뒷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봐라 어찌 되는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하던 찰나에 다음과 같은 생판 듣도 보고 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찌 되노? 허공이 고개를 쏙 안 내미나. 허공이 고개를 내밀다니. 말똥말똥 눈만 껌뻑이던 저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묻더군요. 그라면 어찌 되노? 허공이 산 속에 있나? 산이 허공 속에 있나? 고리띵하더니 한 사흘 가던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던데. 잊혀지지가 않던데. 여러분도 이제 허공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허공으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마주와 석공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영광을 약간이라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개소리냐?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난 척한다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시는 기쁨을 뺏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직아이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라움처럼